네, 오랜만에 여야가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은 뭐 파행까지는 아니지만 또 여야 간에 상당한 격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손잡고 또 한편으로 격돌하는 우리 정치권의 현 주소를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신지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문학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메르스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력전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서로 엇박자가 연출이 됐고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손을 잡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두 분은 좀 보는 심사가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만시지탄이다 하는 그런 느낌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확산이 되느냐, 진정이 되느냐,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확산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의 방역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서 일어난 사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하. 방역 능력 또 뭐 의료 수준은 세계 사실 뭐 선진국 수준인데요. 문제는 행정의 실패라고 봅니다. 예. 행정의 실패가 낳은 참극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재라는 뜻입니까? 저는 철저하게 뭐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특히 정치권과 정부가 의 무능과 무책임이 네. 낳은 그 참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 이게 진정 국면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의학 전문가들도 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이제 출석해서 내일이나 모레가 내일이나 고비가 모레 될 거다. 고비가 되면서 진정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까지 국민들이 다 믿고 따르려고 그랬는데 번번이 그게 결국 배신당한 예.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결국 뭐 내일 모레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동안 여러 차례 결과적으로 실언한 셈이 됐지만 한 번쯤은 좀 그 말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처럼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무슨 특위 구성도 하기로 했고 네. 그런 거는 바람직선 일이죠. 그다음에 이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사이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지금 잠잠해졌다니까 좋은데 네. 저는 그간에 좀 논란이 있었고 마찰이 있었던 또 그리고 SNS 상에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정부가 계속 이 메르스 환자가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 네. 또는 그런 환자가 거쳐간 병원 이 네. 병원명을 이름을 비공개 원칙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비공개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를 하다가 이제 어제서야 네. 병원명들 24개를 어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지난 4일로 기억이 되는데 6월 4일 밤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회견을 했죠. 예. 거기서 삼성서울병원을 이제 실명을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와 이제 서울시 사이에 박 시장이 기자회견 한밤중 기자회견에서는 D병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예. 하여튼 박 시장이 병원명 공개를 주장을 한 건 맞죠. 요구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어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병원명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는요, 이게 다소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메르스라는 게 지금 거의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공포의 도가니 비슷한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그런 전염병, 감염병
이게 위험하죠. 위험한데 병이 가진 어떤 그 위험성보다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체감, 공포감 그게 더 크다. 이런 것들이 아주 크죠. 저만 해도 이게 밖에 전혀 공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정말 유언비어 같은 이런 그 흉흉한 얘기들이 막 이제 시중에 나돌 때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고 박사도 마찬가지고 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환자로 또는 보호자로 이게 면회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원명을 실병을 공개를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확진 환자의 동선을 이제 공개가 됨으로 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해서 병원과 늦었지만 근데 참으로 진짜 만시지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로 인해서 어쨌든 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공포로부터 우리가 좀 공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난 그 병원 이름을 그렇게 그냥 쉬쉬했었는지 이 SNS나 하여튼 시중에서는 그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제1의 병원 아니에요?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고 말이에요. 그냥 정부가 너무 그 의미 없는 그 비밀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가서 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를 받았는데 여야 의원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고 나서도 6일 후에 대통령한테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보고입니다 하고 따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회의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그게 복지부의 잘못인지 청와대의 잘못인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적극적, 선제적, 예방적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 소극적이고 사후 약방분격이 됐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단독 보고도 아니고 국무회의의 정례 주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를 한 거고 그 전에 그럼 긴급으로 서면 보고라도 했는가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토록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박원순 시장이 6월 4일 10시 반에 심야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른바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각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그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 유승민과 이병기 실장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승민 얘기가 다 틀렸다. 이런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는 게 제 언론을 통해서 다 이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복지부의 잘못인지 청와대의 잘못인지 지금 말이에요. 저는 책임 소재는 나중에 사태가 다 진정되고 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 이 대통령 그 대면 보고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거의 저는 제가 오늘 낮에요. 어느 병원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입원을 해서 면회를 잠깐 갔었는데 거의 그 병원이 거기도 대형 병원입니다. 저 송파구에 있는. 거의 비상 사태예요. 병원 마당에 이제 면회객이든 환자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거의 100% 다 이 하얀 마스크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그 안내 데스크에 가 보니까 직원들도 다 마스크 하고 있고. 면회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면회 일절 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한테 마주 앉아서 보고를 마주 앉아서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1대1 보고를. 그래요. 6일 지나고 나서 국무회의 석상에 했다는데 이게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이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이 불통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과 시간 끝나면 관저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 리포트만 읽는다. 전에 왜 기자회견할 때 연두회견인가요? 장관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물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이 있고 그때 기자 질문이 있었던가요? 대면 보고를 꼭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 장관들이
그 임명권자한테 예 대면 보고 좀 합시다 그럴 장관이 어디 있어? 뭐 그거야. 꼭 코미디처럼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 왜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이게 그래요. 서면 보고를 보는 거하고 직접 장관이든 수석이든 하고 이렇게 네네.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소에 좀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고 늘 장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그 국가 경영과 국가 운영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면 뭐 적어도 뭔가 좀 이상하다 급하다고 할 때 뭐 국무회의까지 기다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20일 날 확진 환자가 나온 직후부터요. 모든 언론이 사실 메르스 특집처럼 연일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진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이거 저 현장의 일선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그것도 대면 보고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는 것은 뭐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 그렇게 오랜 논란 끝에 정보 공개를 마침내 정부가 했는데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병원 이름 틀리고 주소 틀려서 또 한 번 크게 신뢰를 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현역으로 계실 때 이렇게 국감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저도요. 예. 그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정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꼴랑 24개 병원 그 명칭하고 소재지를 발표하는데 정확히 따져보니까 5개가 틀렸더라고요. 그게 24분의 5인데 이게 메르스 치사율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청와대가 무감각하면은 그 주무부처 장관이라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6월 4일 날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전에 문영표 복지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35분 환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언급을 하니까 문영표 장관은 왜 박 시장이 35분 환자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그 사유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조차도 상황 장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그야말로 총체적 행정 실패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 후에 뭐 그것에 또 이제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요구한 지자체 기관에게도 확진 권한을 달라. 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정부가 수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습은 되고 있는데 이 박원순 시장 또는 그 이후로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먼저 입장 표명하고 막 나섰거든요. 사실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똘똘 뭉쳐도 이게 어려운 전쟁인데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저는요, 그 점은 저는 이렇게 보죠. 오죽하면 지자체장이 그렇게 나서서 명단 공개해라 이렇게 막 치고 나왔겠느냐. 네. 오죽하면이라는 뜻은 부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요. 이게 초동 대응 매우 미숙했다는 건 오늘 문영표 장관도 국회에서 뭐 시인을 한 사실이고. 그건 공지의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시인한 사실이에요. 아니 중앙정부가 미숙하고 그다음에 늑장 대응하기에 바쁘고 그다음에 부정확하고. 대통령도 며칠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였나요? 확진 환자 숫자 틀리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보고만 받았으면, 제대로 파악만 했으면 18명인 걸 15명이라고 발표를 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라, 작동이. 시중에서는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 세월호 때하고 거의 판박이다. 초동 대응이 엉망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처는 계속 허둥지둥이다. 그런데 그때하고 똑같다는 게 뭐냐면 그것도 똑같잖아요. 초동 대응이 그런 거. 그다음에 경찰 또는 뭐 검찰이 나서서 유언비어 유포하는 사람들 엄단하겠단 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지. 제 질문은 오죽하면 나섰겠냐. 뭐 이렇게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무시하고 비켜라 말이지. 예? 무능하니까 비켜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은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양론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정부 비켜라 했던 것 같지 않은데요. 뭐든지 우리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하자. 뭐 서울시 지금 대표적인 게 박원순 서울시장 경우고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그건 그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왜 이렇게 시시하기에 급급하냐.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같이 하자. 아마 박원순 시장 경우에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 이후에 심야 기자회견 이후에 뭐 사자회동인가 뭐 이런 거 요청했을 거예요. 장관하고 또 누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같이 하자는 뜻이었지. 중앙정부가 무능하니까 중앙정부 비켜라. 서울시가 다 하겠다. 뭐 그건 아니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정부가 이제 명단도 공개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래요. 저만 하더라도요. 천만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박원순 시장 말을 믿고 따라야 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지 다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이중 권력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좀 문제가 약간은 있었다. 왜냐하면 같은 당의 안희정 지사가요. 안희정 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중앙정부가 이럴 때 지방정부가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문제 제기를 암만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천만 서울 시민에게 혼선을 야기시킨 그런 또 그 마이너스 측면도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좀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봐요. 크게 봐서는 박원순 시장이든 이재명 성남시장이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나왔던 것이 이랬던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은 아주 일관됐었잖아요. 왜 비공개주의였다고 이게 권위주의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박 시장이나 그 이재명 시장이 했듯이 알겠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난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주요한 측면은 역시 메르스에 대한 대처고 중앙정부가 그렇죠.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환기하고 문제를 제기한 박원순 시장의 그 점을 적극 평가해야 된다. 좀 그렇게 다소 뭐 좀 과정상의 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마이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뭐 메르스를 우리가 대처해 가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줬다. 이렇게 또 인정을 또 하셨으니까. 일면 그렇다는 거죠. 일면 그랬는데 예. 일면 또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킨 측면도 있다. 예. 예. 두 분의 차이. 혼란을 야기시킨 건 중앙정부 책임이에요.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건 저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저는 100%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찬동하기에 힘들어요. 자, 두 분이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감각의 차이, 감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뭐 중앙정부와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뭐 이렇게 함께 서서 이제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후면은 이제 미국 방문길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무슨 외유입니까? 연기하십시오. 이제 이런 문제 제기 나오고 있죠. 근데 참 묘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세월호 그 와중에도 어디 외국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중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전 뭐 때문에. 그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 또 막 시끄러울 때도 아마 외국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근데 물론 이 외교 중요하죠. 그다음에 우리의 뭐 최대 우방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일정을 다 뭐 이렇게 픽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14일 날 출국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을 아마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작년 이제 세월호 때하고 이제 딱 이제 지금 비슷하다,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저는 느끼는데 국민이 아파할 때 있잖아요. 정말 아파할 때 지금 또 매우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이럴 때 국가의 지도자는 그들 이 아파하는 국민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 이런 게 이 지도자의 어떤 그 중요한 덕목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외교적 어떤 그런 그 견지 그런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계가 중요하니까 꼭 가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지금 미국하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마크론 대통령 만나가지고 급하게 뭐 할 게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면 이거는 적당하게 연기를 해도는 연기해야 된다. 미국 쪽에서 양해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워싱턴에 가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해야 될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대 사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베가 이제 워싱턴을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북한 문제라든가 얘기를 긴히 나누셔야 되지만 그런데 말이죠. 선후 경중을 정확히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임무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대통령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확산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미를 강행하게 되시면은 국민들이 과연 이게 멘붕이 되면서 어떤 그 신뢰의 그 붕괴, 뭐 불신 풍조의 만연, 뭐 저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사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외교적 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취소시키라는 게 아니고 연기시킨다 할지라도 이건 미국 측에서도 그건 충분히 이해해 주지 않을까. 지금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데 전념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미 연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두 분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럼 제가 좀 반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 방미가 뭐 정말 중대한 사안이 많은 방미인지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없는 방미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또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봐서 이 정상회담 시대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1의 그 우방 국가인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는데 뭐 일 없이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는 뭐 다른 자리에서 따로 논하다 하더라도 만날 이유가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메르스건 또는 뭐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메르스가 지금 사태가 이러면 국방부가 쉬어야 됩니까? 메르스 대책에 다 나서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DMZ도 지켜야 되고 바다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메르스와 관련된 군의 일을 또 하는 거죠. 뭐 저는 경제부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의 영역과 관련된 거고 그것도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인데 예컨대 대통령이 없으면 메르스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르죠. 뭐 그런 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근데요, 첫 번째 미국도 과거에 그래서 그래서 물론 저 연기할 수도 있고 뭐 연기한다고 해서 외교적 결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지금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그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 제가 문제를 반론적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최경환 총리 대행이 뭐 문영표 장관하고 국민안전처 그 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옆에 놔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순간부터 컨트롤 타워는 이제 복지부 장관에서 그 총리 대행인 나로 격상이 됐다. 분명한 메시지가 없잖아요. 아직도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오늘 오죽하면 아까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죽하면 서청원 최고위원 친박의 좌장이란 분이 이 정부에서 누가 이거를 위기관리를 하고 이걸 타파할지 그 인물이 안 보인다. 오죽하면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국내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는요, 미국 대통령도 예정돼 있던 외교 일정을 수년시키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걱정도 들어요.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요, 공동 기자회견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자들, 제3국 기자들도 오게 되는데요. 네. 만약 거기서 아니 메르스 관련해갖고 뭐 질문이 나온다고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상당히 엉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랍에미레이트에서요. 한국을 여행 뭐라더라 주의 경보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중동 그 호흡기 증후군 했는데 중동 국가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뭐 하는 이런 그러니까 메르스 민폐국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거를 뭐 현지에서 무슨 그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곤혹스러워갖고 답을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국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방미를 조금 늦추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컨트롤 타워 시간이 다 돼서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그 걱정을 또 우리 신 의원도 했고 뭐 서청원 최고위원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얘기도 지금 좀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어제 이 정부 대책 발표 최경환 부총리 지금 총리 권한 대행이죠. 나서서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지적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아요. 이렇게 정말 전 국민적인 걱정거리고 불안 요소고 하다한 이런 정말 사태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특징이요. 꼭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뒷전에 이렇게 빠지려고 하고 꼭 무슨 너희들 책임이고 청와대와 행정부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네. 컨트롤 타워 세월호 때도 그 김장수 안보보좌관인가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 비판 뭐 억수로 받았잖아요. 세월호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네. 그럼 청와대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요? 뭐 그냥 구름 위에 있는 존재인가요? 저는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에볼라 몇 년 전에 미국 인구가 3억 되죠. 딱 한 명 그 환자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오바마 직접 팔 걷어붙이고 전면에 나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난 이런 국가 지도자는 이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매우 부족하다. 방미는 부적절하다.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